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 왔죠.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차스테 지능형 반도체 사업 김영준 단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또 삼성전자 출신이시죠. 양양자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또 사회연대 포럼의 정영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지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AI 딥시크 쇼크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 설득을 못하면 사실 저도 그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중요도를 얘기하는 건 사실 뭐 입이 아프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 건데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 밖에서도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관세도 이제 곧 대상이 될 것 같고 뭐 중국에서는 딥시크 쇼크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 현황 어떻다고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황이라고 물어보시지만 실제로 위기인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화적인 표현을 썼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많은데 위기인 것이 맞고요. 첫 번째로 첫 번째 위기가 사실 기술과 경쟁력 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미중 미중 갈등의 영향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가 이제 딥시크 쇼크의 영향이 있는데 사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금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전 세계 1등의 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CXMT라는 그런 회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게 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기술적 리더십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로그레이드, 저가형 반도체에서도 추격을 당하고 있는 이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다가 지금 52시간을 논의하고 있는 이 노동계와 또 기술 산업계의 어떤 갈등, 또 정치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강국이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좀 겁이 난다라는 말이 이제 작년에 많이 봤지만 CXMT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업계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주목해서 정말 위기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단장님. 네. 그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리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정대됐다고 볼 수 있고요. 딥시크가 이제 출연해서 우리한테 지금 이제 그 요구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이제 거세졌다.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쪽에서 강국이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강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짚어보자면 사실 지금 이 시간 토론 가지고도 부족한데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눠볼 주제는 반도체 특별법, 그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제외하는 문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주 52시간 정 대표님, 네. 네, 참 말이 많습니다. 네네. 이거를 제외시키는 게 맞냐, 포함시키는 거 맞냐. 네네. 민주당 야당에서도 이거를 또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되돌아오고 네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의견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그래도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것은 이 반도체 산업,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의 일이 그 이제 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9월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겨울이 온다는 리포트 나오고 나서 이제 반도체 시장이 되게 어려워지고 네. 매크레에서는 뭐 허약한 반도체의 거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평이 혹평이 가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과연 이제 52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산업계의 의견들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데 52시간 풀어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그래서 진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52시간 관계가 우선순위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결국은 반도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CEO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들, 기업의 문화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전무한 이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선행되지 않고 또 52시간을 늘려가지고 가면은 과연 이 경쟁력이 해결될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사실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민의 폭이 조금씩은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정말 제대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고 기업 문화가 바뀔 수 있고 엔지니어를 우대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선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노동시간만 늘려가지고 노동자들의 건강권만 갈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우려는 좀 크다. 그러나 논의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반도체 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네. 방금 주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이 노동과 R&D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R&D도 노동이죠. 그런데 첨단 기술 경쟁력이 참 안타깝게도 우수 인력의 노동 집약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우수 인력의 노동 집약. 그래서 R&D로만 확보 가능하다. 이런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고 첨단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85년 11월 25일부터 30년 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28년이 노동자였습니다. 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니들이 해봤냐? 나는 해봤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 반도체 고집적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이게 이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TAT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또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그냥 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는 69시간이었거든요. 근데 69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그냥 밤을 새야 될 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뭐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52시간, 69시간을 걸린다고 빨리 집에 가. 너 고발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집에 일단 가요. 가서 스탠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누가 볼까 봐 몰래 그걸 두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TAT를 맞추려고 했던 그 경험들로 보면 문제는 52시간, 뭐 69시간 이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일에 비전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영웅들로 우리가 취급받고 있는가? 이런 대우가 우리한테 있는가? 과연 우리가 노동을 갈아 넣어가지고 일을 하면 우리한테도 내일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참 무슨 일이다. 그리고 저도 노동자로서 일을 하면서 너무나 시간에 의존해서 몸을 쓰는 일에는 52시간이 아니라 주 3일로 줄여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우리 젊은 연구원들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예, 노사가 협의해서 하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왜 이렇게 못 끝내고 있는지 저는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 52시간에 제재가 가해져서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매스퀘어다. 매스퀘어. 매가 두 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는 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먹는 매. 그래서 매 제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석박사를 많이 이제 배출을 했습니다. 네. 석박사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박사라고 해서 옛날처럼 모든 걸 다 하는 게 박사가 아니다. 박사라는 것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박사다. 결국은 연구 인력들은 석박사 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이 근로 시간의 베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미션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업무가 돼야 되고 결국은 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석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스스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타임 베이스로 이게 우리가 제약을 하는 거는 석박사 인력한테는 맞지 않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어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우리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지. 이것을 타임 베이스로 52시간을 딱 규정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구 인력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의 강도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삶의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의 목표가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 희열, 그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큰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타임 베이스에 제약을 하지 말고 어떤 미션을 주고 미션 베이스로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 대표님, 이게 타협의 재론이 없는 영역인가? 이게 제한적인 거잖아요. 연구개발지기 안에서만 네, 주 52시간을 제외하자라는 거니까. 네네. 저도 뭐 지난번 방송에서 사실은 화이트 칼라 이거잼션과 관련해서는 좀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문을 여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반도체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 MZ 세대로 심화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그 의원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포괄임금이 있으신 거 아시죠? 네. 그게 몇 시간입니까? 포괄임금제에서요? 네, 포괄임금이 삼성전자가 한 달에 16.5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40시간에서 추가로 16.5시간을 할 때까지는 더 16시간을 더 일하더라도 추가로 연장근무 수당이 안 나옵니다. 40시간 일하나 56.5시간 일하나 전체적으로 아니 뭐 주 기준으로 하면 44시간이겠죠. 44시간을 일하나 임금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딱 편한 부서 갈라 그러고 편한 부서 가려고 뭐 더 한다고 아예 그냥 길게 풀리하지 않는 이상은 아예 길게 풀리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겠다는 이런 거고 또 하나 이제 연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면 지금 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는 작년에 특별 연장 근로를 많이 썼어요. 네. 23만 시간이나. 근데 네. SK 하이닉스는 쓰지도 않고 HBM32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갈아 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 시간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70시간 주 40시간은 한 달에 177시간이고 거기다 52시간 더하면 225시간입니다. 대만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9시간 정도 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 52시간 더하면은 277시간인데 그 연구자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225시간 풀리 해 보니까 거의 토학질이 나올 정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대기업 방안으로 보면서 그래서 이게 52시간 이게 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는 언제 퇴근할지도 모를 두려움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제가 듣고 온 이야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엔지니어를 대우해주지 않는다. 개발자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같은 데도 개발자들 들어오면은 임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193이라 해가지고 1년치 연봉의 9배를 주겠다 3년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에는
100만 불씩 주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에는 엔지니어에 대해서 오히려 작년에 삼성전자 성과가 보면 DS가 14% 받았는데 경련 지원 쪽은 34%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자들만 더 갈아 넣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견해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이 그 연구 개발자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습니까? 과연 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들을 해외는요. 영웅으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왔죠. 중증외상센터. 네. 우리가 드라마만 보더라도 의사, 제가 이제 의사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의사,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관료까지도 굉장히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의사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반도체 개발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비전이 있고 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한 노예 근성으로 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52시간을 절대로 안 되죠. 52시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방금 대만, 미국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죠. 네. 그리고 노동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워낙에 오픈된 나라이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엔비디아는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7일 동안 근무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왜? 엔비디아는 자신들이 일하면 일할수록 그 대가를 충분히 받고 전 세계적으로 영웅 대접을 받고 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형성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97년 이후로 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거의 4반세기가 아니라 30년 뭔가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이공계 기피 현상에다가 이공계를 대하는 국가의 시선, 국가적 시선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만 TSMC의 R&D 인력들이 법 기준을 초과해서 70시간 근무가 일반적인데 TSMC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제가 TSMC 회장이 요새 하는 말에 귀 기울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 R&D 분야에서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인력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아마 그 회장은 문매를 맞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엔지니어들의 어떤 영웅화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지키는 그야말로 국가의 전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요새 이제 딥스키가 나오면서 중국 사회가 분위기가 확 떴는데 996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해도 우리는 상관없다. 심지어 007 24시간 주 7일 동안 우리는 하겠다. 우리 내버려도 우리가 재밌게 할 거예요. 이게 아마 량원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산업이 과연 어떤 산업인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연구원들의 처우를 과연 정치권에서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과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노조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존엄한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노동자를 노예로 그냥 노예 근성을 계속 갖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정 오늘 좀- 대표님 말씀 들어도 네. 장 의원님 말씀 들어도 맞고 이게 뭐가 이게 딱 부러지게 답이 안 나오니까 토론을 진행하는 제 입장도 좀 답답하긴 해요. 아까 근데 제가 단장의 말씀 중에서 미션 베이스드라는 임무 베이스의 이 업무 특성이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떤 시간 안에 제약을 둔다라는 것 자체는 임무 베이스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R&D 하는 우리 생산 쪽은 지금 현재 3시프트를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8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R&D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션을 줘야 되고요. 그 미션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 연구원이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MZ 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은 노동을 하게 시간을 하게 되면은 노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와 같은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의 위상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지금 양 의원님처럼 이렇게 밤새워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MZ 세대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음 세대한테 자기들은 오히려 떨어진 위상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36,000불 하는데 지금 반도체가 우리 GDP의 3%라고 수출의 20%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한 2만 불, 뭐 15,000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MZ 세대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 지금 현재 당장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다, 편한 걸 가지고 자기 이제 이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을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어떻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라는 게 회사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싸움이고 여기에서 살아남아야지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미국, 중국이 이런 제도가 없는데 한국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연구 개발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달려가는 속도를 계속 늦추자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자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첨단 산업에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게 되면은 그런 책임감, 자긍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뭐 반도체 산업 비롯해서 AI 전반적으로 4차 산업이 혁명보다는 전쟁으로 가고 있을 정도로 지금 거칠어지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국가의 미래를 청년들한테 다 맡길 수도 없고 청년들한테 희생을 요구할 수 없으면 우리 정치권이 좀 뭔가 각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노동시간만 늘리면 반도체가 살아나겠다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 반도체 산업에 돈 집어넣으면 재벌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아니 지금 칩스법을 비롯해서 전 세계 프랑스, 중국 등등이 다 돈을 투입해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인력도 지원하고 기술력도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적 재벌 특혜 이야기를 민주당 의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52시간, 64시간, 뭐 69시간 하면 다 해결되고 판교에 오징어 배에 불만 켜놓으면 오징어 잡힙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어디에다 오징어를 잡으라고 해야지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안 되는 부분들이 큰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청년들도 워라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확인하니까 연차 이런 거는 자유롭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법이 돼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자기 일을 마무리해서 넘겨주지 않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근데 여기서 더 하라 할 때는 충분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보다도 소위 걔네들 표현대로 재무쟁이가 설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52시간, 64시간 갈아 넣으면은 뭐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쟁을 하면 자 우리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얼마 전에 3주 전에 아시죠? 마이크론에서 와가지고 판교에 그 호텔 몇 개 없는 데서 앉아가지고 삼성전자 직원들 인터뷰해가지고 30% 넘겨주고 채용해가지고 깨갔답니다. 거기다가 뭐 S사가 어려우니까 H사로 또 상당히 수 많은 인원들이 또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잘하니까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노동시간만 늘리면 인력 유출은 줄을 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앞단부터 먼저 제출하시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저는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말씀은 삼성에서 그러면은 충분한 대우를 해준다면은 그렇죠. 가능하다. 네. 삼성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부터 뭐 H사는 포괄임금제를 갖다가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고 작년에 H사는 뭐
7월 달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 7천만 원 넘게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든 그러니까 연봉은 없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는데 어떻든 포괄 임금제 이거 빨리 해결하고 1시간 더 일하면 그만큼 더 주고 2시간 일하면 더 주고 성과가 나면 훨씬 더 준다. 그런 구조 속에서 교수님,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저 업무 베이스로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좀 치어가면서 하고 또 집중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프랙티컬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52시간 갈아 넣어가지고 일을 하면 제대로 반도체 뭐 산업이 이렇게 질 거냐? 저 반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처럼 첨단 산업에서는 시간 베이스로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 당장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으면 우리 한 30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노동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기계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있어야 돼요. 지켜보고. 사실은. 그걸 집에 갔다 올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당장 오늘까지 마쳐야 되는 어떤 개발 지연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희생을 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52시간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논의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삼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엔비디아나 TSMC나 테슬라나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업계들, 심지어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나 과거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연구원들을 어떻게 대우했으며, 저는 이 연구원들이 저들의 표현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노조 가입된 분들을. 근데 저들인 이상은 그건 이 전쟁하자는 얘기죠. 노사가. 그런 어떤 문화 가지고는, 조직 문화 가지고는, 기업 문화 가지고는 반도체 산업 접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자꾸 논의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삼성 하이닉스의 지금 그 직원들은 대우를 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이 지금 가고자 하고 원하는 기업이 삼성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금 반도체 산업이 더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팹리스들이거든요. 네. 팹리스들, 그다음에 장비 소재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조차도 지금 현재 52시간제로 묶어두면은 우리 지금 팹리스 회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M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도 그렇게 묶여버리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열을 가지고 특히 팹리스에 있는 젊은 이제 연구원들은 굉장히 이제 정열적으로 거기에 막 진짜 몰입해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생을 걸고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네.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예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스타트업이 커야지 우리 반도체 산업도 더 이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을 곰곰이 듣다가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밤새워서라도 내가 내일까지 미션을 끝내야 되면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난 워라벨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률적인 주 52시간으로 묶어두면 여기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시스템이라는 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없애면 그 사람한테도 맞고 아닌 사람한테도 맞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저는 이제 진행자라서 진행자의 입장을 지켜야 전체적으로 되지만. 보면 이제 우리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는 52시간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뭐 장시간 노동의 피해를 입고 계속 산재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서 이제 노동 시간이 최근에는 조금씩 줄어들어 1,900시간 초대로 내려오고 있고 뭐 평균 OECD 평균 1,700세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해질 그런 여지는 좀 생기고 있어요. 또 한쪽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건강성을 신경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유연성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외적으로 풀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조그마한 이런 스타트업과 관련된 팹리스를 하는 이런 회사들하고 저 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하이트칼라 임금제 입춘 그 사람들 임금을 많이 줄 처지도 안 될 거 아닙니까? 팹리스 업체들 조기 스타트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련해서 좀 머리를 모아가지고 좀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우리 노동법 중에 그래도 노동 현장에서 가장 잘 도입된 게 이제 주 5일 근무제.
사실은 이제 토요 훈무제 이건데 한 11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왔었어요. DJ 정부 시절부터 노사장 야배 1,000인 이상 700인 촘촘히 잘라가지고 11년 정도 걸렸는데 52시간은 사실은 딱 세 단계로 300인 이상, 300인 미만 50인 이상, 50인 미만 5인 이상 이렇게 해가 세 단계로 너무 급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문제점이 생각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없이 오다 보니까 어려졌고 제가 한 이틀 동안 부산 거제 지역에 조선소 이렇게 가보니까 다 아우성입니다. 근데 잘 되는 데는 조선업체는 좀 잘 되니까 이제 막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52시간 아우성이고 지금 52시간 풀어달라 이 얘기예요. 네네네. 조선업은 네네네. 건설 회사에서는 또 안 돼서 풀어달라는 거야. 건설 현장이 어려우니까 또 풀어달라는 거야. 맞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풀어달라는 네,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좀 오는 과정에서 촘촘히 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정하고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성 이재용 회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포괄 임금제로 해가지고 이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딱 스타트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연장 근무 스타트를. 네. 16.5시간은 돈을 못 받으니까 40시간 받고 가는 게 낫지 추가로 20시간 더 해봐야 3.5시간 받는데 왜 해. 나도 뭐 조금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 우리 청년이 아니라 저부터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열정페이로 일시킬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재용 회장께서 과감하게 프랑크푸르트 선언하시듯이 이거는 하듯이 앞으로 우리 그런 거 없애겠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대우해주고 엔지니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공한 부분과 관련해서 쉐어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않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오기 다 반도체 회사 가고 싶죠, 학생들이. 근데 딱 들어가서 3년만 하면은 반도체 시장의 종사자들이 레어하답니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대요. 마이크론이고 TSMC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준비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충성심, 전쟁 이런 거 하지 말고 비전과 전망,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아, 니네들 대우해 줄게. 연구자 중심으로 갈게. 개발자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되죠. 우리 사회가 그걸 요구하면서 이재용 회장의 10년의 족쇄를 채웠답니까? 의원님 얘기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네. 아, 정말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 엔비디아, 뭐 TSMC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쪽으로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이 52시간이 지켜져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 회사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도 거기 가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제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델로 보면 일하는 시간이 내가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몰입이 중요하거든요. R&D에서는.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네. 얼마만큼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작심 그리고 거기 일에 대한 이 나의 어떤 철학, 어떤 목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 나를 네. 인정해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럼 그거 다 근데 성공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좀 쉬셨어요? 이제 한 며칠 푹 쉬셨어요? 그럼요. 예를 들면 네. TAT를 내일까지 우리가 맞춰야 되고 아니면 일주일 내로 이걸 맞춰야 돼. 그러면은 그때는 야전 침대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합시다. 하자. 그리고 그 뒤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도 휴가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MZ 세대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반도체를 끌어나갈 젊은 인재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보니까는 연차 수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패밀리데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쉬게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자유롭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눈치 안 보고 연차 쓰고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해법 최대도 돼 있는데 최대의 불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괄 임금 이익과 관련해서 공짜 노동에 16.5시간까지 스타트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출발 안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와 관련된 것은 비전만 제출하면은 뭐 좋죠. 뭐 자기도 좋아지는데. 어렵다. 어렵긴 한데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는 다 그럼요. 저희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가서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하이닉스가 작년에 이제 어쨌든 이런 말 죄송합니다. 최고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네. 삼성전자를 결국 영업이익에서 제쳤단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특별 연장 근로를
안 썼어요. 네. 이건 의원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제가 올해 CES를 참관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가서 작년에도 마찬가지 네. SK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엔지니어들은 눈에 불이 켜져 있어요. 50시간, 69시간 상관없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몰입도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52시간 했는지 69시간인지를 모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회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그걸 따지기 시작하죠. 삼성은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얘기죠. 삼성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데 그걸 보면 이게 52시간 때문에 뭐 SK가 잘 됐고 안 됐고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을 찾아가는 거지 시간을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게 강조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네네, 결국은 단장님. 이제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게 지금 이제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위기가 옛날 삼성이 한창 이제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때의 연구원들 분위기가 지금 하이닉스의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지금은 HBM을 뭐 우리 연장 근무도 안 하고 했지 않냐?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HBM은 사실은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하고 TSMC의 이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네. 삼성이 개발을 잘 못하는 이유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 그런 지금 이제 얼라이언스에 지금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닉스는 거기 지금 엔비디아하고 TSMC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HBM 지금 3E를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핏을 지금 낸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연장 근무를 안 했는데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까지 이야기를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됐냐? 미국하고 중국은 아무 제약이 없이 지금 현재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제약을 주면서 달려가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는 인력들한테만 지금 생산직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압니다. 네. 연구 개발하는 인력에만이라도 우리가 좀 풀어주시면은 정말로 앞으로 미래 지금 미국하고 지금 싸움은 미국하고 중국 싸움이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 싸움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자본이 많습니까? 인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기술력을 개발하는 건데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R&D 인력들한테 그런 족쇄를 씌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계속 자부심을 심어주는 지금 우리 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에서도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고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뭐 1,500% 지금 네. 줬지 않습니까? 성과급 받았죠. 성과급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국은 내 생각으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게 우리 미래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미래의 이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반도체 산업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병철 선대 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인센티브는 자본주의가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삼성 직원들이 사실은 갈아 넣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그래서 뭐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신뢰가 있는 기업이고 이렇게 해왔는데 뭐 기술도 안 돼, 노동 시간은 길어, 돈도 작아, 경영 지원 쪽은 돈을 더 많이 받아가. 이런 구조를 빨리 바꿔야죠. 이런 구조를 받아서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꿈이 돈이고 미래입니다.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처음에는 꿈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돈이 받침이 돼야 되고 또 미래가 보장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셔야지 가는 거지. 가라 한다고 갑니까? 다른 데로 가죠. 100만 불씩 주는 대로 옮겨야죠. 그래서 글로벌 산업 지형이 바뀌면서 노동의 어떤 그 가치도 사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듭니다. 네. 뼈 아픈 얘기일 수 있으나 정의당이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노동을 대변하던 정의당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그 노동의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정의당이 그것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도 지금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지만 정말 글로벌 산업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MZ세대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진실하게
파악하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저희 주 52시간 도입될 때 참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도입이 됐잖아요. 네. 주 52시간 이제 분명한 취지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반도체 지금 연구 인력에 대해서 제외하는 부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까 뭐 조선업, 건설업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하나 둘씩 내주다 보면 주 52시간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일각에서는 뭐 노동계를 비롯해서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52시간 도입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이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한 21만 개 정도 일자리는 추가로 창출될 줄 알았어요. 네. 사실은 그때 뭐 저희들도 또 지지를 해오고 했지만 결국 노동시간 단축했는데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효율화라든지 또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 대체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조선소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 같은데 52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조선업이 어렵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일자리를 누가 메우냐?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 들어와서 메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국은 이제 노정됐어요. 노정될 수밖에 없죠. 이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는 것이 전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미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52시간과 관련해서 야 산업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조건 어떻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촘촘히 한번 이야기해서 정말 화이트 칼라 에그젬션 정도는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 걸 이런 거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노동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포괄임금제 없앤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딱 정부가 기업으로 딱 유출되고 나서 기업이 상당 부분 로비하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간 끌다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로 52시간만 해결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52시간 할 테니까 그러면 52시간을 어떻게 하이트칼라 이건잼시를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해결 없이 100시간을 하면 뭐하냐. 스타트할 때 16.5시간 이미 까먹고 시작하는데 스타트는 안 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포괄해서 푸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이라도 저는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딥시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딥시크가 중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대기업 아닙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세계에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게 여러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했던 빅테크가 주도했던 반도체 AI 시장에 제대로 돌을 던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호재냐 악재냐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질문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딥시크에 대해서 이제 만화 그림이 하나 이제 외국에서 보인 이제 난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뭔가 하면은 큰 호수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게 이제 미국이 이제 오픈 AI로 볼 수 있죠. 그 이제 낚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잡아서 옆에 이제 고기 잡는 통이 있습니다. 그럼 딥시크는 거기에다가 낚싯대를 들이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지금 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진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은 돈으로 했느냐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딥시크 이제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메시지를 던진 거는 굉장히 저가로 지금 현재 AI를 프로세싱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네. 게 이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모델을 만들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GPU 그러니까 이제 NPU 가속기 그러니까 AI 가속기가 한 1,450만 개 좀 있답니다. 네. 그럼 중국이 몇 개 있느냐? 한 480만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얼마 있느냐? 한국은 22년에 한 2,000개 있었고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서 발표를 안 하지만은 기껏해야 10,000개 미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희망적인 거는 저희 이제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하는 참여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지금 현재
GPU를, NPU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만들었는 저가형 NPU도 이제 굉장히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딥시크 같은 모델은 그런 그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양님. 그 딥시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회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화웨이가 자사 어센드 아시죠? 910C. 네. 이게 이제 딥시크 R1의 추론 단계에 쓰이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910C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주력 H1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H100을 겨냥하고 있는데 단가도 싸게 내놓을 수 있고 시장도 더 넓어질 수 있고 한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의 강국인 대한민국에는 분명한 장기뿐만 아니라 중기 단기적으로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그 어센트 910C라는 게 이제 SMIC의 7나노 공정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퓨리오사 AI나 리벨리온 이런 회사가 지금 4나노, 5나노로 지금 현재 NPU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네. 곧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만든 NPU도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딥시크의 R1 모델을 쉽게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네.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희망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만년 2위였던 SK하이닉스가 AI용 반도체 HBM 하나로 부동의 1위 삼성전자를 제쳤죠. 제대로 흐름을 타니까 몇 년 안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나라별로 분업화돼 있던 시스템에서 이제 자국 안으로 모으는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반도체 특별법이 그 흐름을 타기에 충분한지 적합한지, 정치적 이해관계, 진영 논리에 갇혀버리면 이 흐름 놓칠까 걱정됩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